네, 이번 시간은 정보기술 IT에 꼭 알아야 할 정책들을 소개해드리는 It's IT 시간입니다. 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999년부터 해외 IT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국내 대학생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IT 청년봉사단, 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정보화 및 전자정보 컨설팅 등 이 정보화 분야 글로벌 협력 활동을 통해서 국격 제고 및 우리 I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온 전문기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협력단 윤정원 단장님과 함께 이 우리 정보화 글로벌 협력의 현주소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 궁금한데요. 주로 어떤 내용을 컨설팅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사실 한국이 GDP의 3분의 1이 IT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년 연속 유엔에서 그 전자정부 1위를 한국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에서 한국에 대한 IT 브랜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 가지로 그 기술 지원이나 또는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요청들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단순 자문이나 기술 지원을 해줬었는데 네. 지금 구체적으로 한국에 앞서 있는 분야, 특히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인터넷 또 여러 가지 전자정보의 앞선 분야에 대한 기술 자문을 지속적으로 많이 요청을 해오고 있고, 특히 한국이 전략 국가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 기술 지원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개도국에서 우리나라 정보화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작년에 56개국 231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네. 98년부터 계산하면 124개국 3,491명의 공무원들이 저희 원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작년 10월에는 전자정보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는데 19개국 장차관 64개국에서 1,100여 명의 인사가 한국을 방문을 해서 저희도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협력이 이런 해외 개도국에 우리 앞선 IT 발전상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정보접근센터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1세기 초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굉장히 빈곤한 인구층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텔레센터라는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이 IT에 많이 발전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만의 고유 모델을 가지고 이런 빈곤한 국가들을 도와주고 일종의 디지털 한류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해서 33개국에 34개 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네. 이 정보접근센터에 가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정보접근센터에 들어가 있는 각종 기자재가 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한류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저희가 2012년까지 약 880명의 세계 인구가 저희 센터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또 IT 봉사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해외 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특히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IT 봉사단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보면 미국의 피스코, 피스 봉사단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사회 지도층 인사, 대통령, 상원은 이런 분들이 다 대학교 다닐 때 해외에서 봉사를 보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해외 봉사라는 것이 굉장히 젊었을 때 인성을 형성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인데,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IT 봉사단은 코이카에서 수행하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제가 청년 IT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해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총 70개국에 4,600명 현지 주민
학생, 공무원 30만 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적인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부터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생들의 IT가 굉장히 많이 교육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다 고난이도의 정보화 교육을 현지 주민에게 시켜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도 인성을 위해서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다면 봉사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나 어떤 필요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어학 능력도 좀 갖추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그 IT 봉사니까는 IT 분야에 대한 지식도 상당 부분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측은지심, 그다음에 남과 자기의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눈다는, 서로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봉사자 한 명이 자기의 가진 능력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아마 민간 외교 사절로서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뭐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걸러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 중 첫째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를 추진하는 건데요.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다양한 글로벌 협력 사업에 있어서 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글로벌 사업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 받는 국가에서 이제 주는 국가로 2차 대전 이후에 이 위치가 바뀐 첫 번째 개도국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사실 그 많은 부가가치가 우리가 IT에서 창출이 되지만 대부분이 제조업입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게 다 제조업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건설 분야를 보면은 시공과 설계가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주로 시공에서 많은 이득을 창출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에서 많은 이득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IT 분야도 이런 제조 분야에서 컨설팅이나 기술, 설계,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돼야 될 시점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환경 기술이나 또 스마트 기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한국의 앞선 기술들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을 하는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 사업이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외국에 알리고 또 외국의 기술을 지원해주고 또 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히 그 전자정부 분야만 하더라도 올해 수출 목표가 4억 불인데 네. 4억 불이면 고부가치 인력 대략 한 3,3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 이런 분야에 대한 노력이 여러 기관에서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